변창흠이가 왔다. 서울 집값 폭등한다. 이러한 주제로 이 시간은 현재나 미래의 부동산 정책 방향 그리고 그 기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김현미에서 변창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창흠이라는 사람의 사상과 평소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사고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더군다나 이러한 변창흠의 부동산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주택을 공급하면서 토지는 LH 소유로 하고 주택만 공급을 해서 나중에 팔 때는 정부에게 도로 파는 환매 방식의 부동산 정책을 앞으로 펴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변창흠은 1964년생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태어났고 대구 농인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충북대학교와 강남대학교 연세대 등에서 이제 강의를 했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다가 나중에 박원순이하고의 친분으로 SH공사 사장을 맡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이나 혹은 이제 요번에 통과된 법을 한번 국토주택법 개정안을 보면서 앞으로 정부에서 이 부동산 정책이 지금과 같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의 시그널을 잘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시무실주로 널리 알려진 조은산이라는 사람이 차라리 변창흠보다 김현미가 낫다 하면서 이번 개혁을 비판한 글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은 국가가 제공하고 해결해야 하며 규제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이 모든 부동산 정책의 대란의 원인이다 하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을 지적을 했습니다. 정책이 바뀌어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한 내 발언을 일부 수용한다 하면서 이렇게 비판글을 올린 것을 저도 이제 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100%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저것이 완전히 접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도생하는 그런 계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쓰레기차가 나갔더니 똥차가 오는 그런 느낌이라 하면서 현재의 변창흠의 국토교통부 장관을 내정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평을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정책 기조는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펴던 그러한 정책을 답습하고 오히려 그 정책을 뛰어넘을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김현미 정책이 차라리 낫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변창흠이 한번 도시 재생 사업을 했던 분야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장신동에 도시 재생으로다가 이제 골목길을 이제 수리하고 벽화를 그리고 해가지고 약 900억 원을 투입을 했는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못 살겠다고 다 나가버렸습니다. 주민들은 다 떠났습니다. 실제 다스려가는 판잣집이나 이런 집을 그림이나 그려놓는다고 그것이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변창흠에 대해서 직원들이 댓글을 쓴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 이렇게 생활을 했나 하는 것을 물론 이 댓글이 다 맞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개 개인이 댓글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사장이면서 지인주 본사에 안 내려고 온갖 핑계를 대어 한 주 내에 서울에서 버텼다. 인사는 인맥이다. 팩트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는 불편하다. 태클 걸고
내용 숨기라고 지시하기가 다반사다. 직원들 하는 말은 절대로 안 듣는다. 나 회사에 다니면서 이만큼 최악의 윗선은 못 봤는데 국토부 장관으로 더 올라갔어? 정말 신기한 나라야. 뭐 어느 직원이 이렇게 댓글을 썼는지 몰라도 일부는 아마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9일날 이번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됐는데, 법안은 토지 임대부 주택 수분양자가 건물을 매각할 때 공공기관에 도로 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토지 임대부 주택을 매각할 때는 수분양자가 그 이익을 챙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LH에서 그대로 갖고 건물만 파는 것이고, 나중에 팔 때는 도로 LH에다 팔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런 투자 이익을 실제 개인이 챙길 수 없는 이러한 주택 정책입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이 과연 실현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우면동 LH 서초 5단지는 최초 분양가가 59억에서 84억까지 있는데 1억 4,470에서 2억 4,600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2억 5천만 원에 매매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LH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강남구 자곡동 LH 강남 브리힐즈는 최초 분양가가 1억 9,380만 원에서 7사양과 8사양이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13억 3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5년째 전매 제한이 풀리니까 이렇게 이제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투자이익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제 누릴 수 없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법 개정안에 보면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구를 지정할 때 현재는 읍면동을 세분화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읍면동을 세분화해서까지 지구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규제라고 해서 핀셋 규제라 해서 앞으로 동까지도 지정을 해서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창흠이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사람의 성향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고밀도를 개발하되 임대주택을 지어라,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토지 임대차 환매 조건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또 철도나 도로를 지하화하겠다. 이것은 괜찮은 정책으로 보이네. 경부고속도로나 올림픽대로도 지하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보면, 그런데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상은 주택정책에 대한 평소 지향하는 바는 김수현이와 동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김미연은 오히려 저리 가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주택 정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스스로 이제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이런 시기에는 지금 주택 정책이나 세금 정책으로 중과 정책에 의해서 단타를 예전에 하던 것이나 갭투자는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도 유념해 주시고, 버리려면은 지방 거부터 버리고 수도권을 지켜야 됩니다. 갈아타기가 힘들거나 또 아프거나 자녀 결혼 등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주택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팔아서는 안 되는데, 앞으로도 주택은 더 오를 것입니다. 뉴스에서 팔라고 하면 팔지 말고 반대로 가야 됩니다. 투기구역을 지정했다, 이 얘기는 이곳은 투자해도 된다는 그런 검증된 지역이라고 생각을, 역발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인구 1000명당 얼마 전에 이제 400채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400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기준에 미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기 신도시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 신도시 이 정부에서 착공도 못합니다. 상기 신도시 앞으로 5년 후나 될똥말똥하고 착공이 된다 해도 3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기 신도시에 대한 망상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바라보고,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부동산 대하는 태도를 달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부동산은 조정은 있지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 따라서 일시적인 급매물이나 조정 하락은 있지만 앞으로도 주택은 가격은 더 오르고 또 전세 시장도 전세가도 더 오를 것입니다. 한번 거시적인 경제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통계나 이런 것을 보면 인구 1,000명당 400채의 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국은 현재 이제 419고 일본은 477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평균 366채의 집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333채입니다. OECD 35개 국가 중에서 제일 마지막 5번째입니다. 칠레, 멕시코, 아르헨티나, 슬로바키아에 이어서 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디 수준이 이런 나라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중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OECD 10대권에 속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나라는 OECD에서 최하위권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서울은 절대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팔 수 있는 물건도 없고 전세 가격은 앞으로 지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더욱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은 노후주택이 20년 이상 된 것이 현재 28.8%이고 30년 이상 된 것이 14.9%입니다. 합계가 43.7%가 노후주택입니다. 그런데도 각종 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대 안전진단 강화로 인해서 서울에서 집을 지을 수가 없으나 공급이 없으나 절대 부족 상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출 규제도 있지 이제 집값은 계속 앞으로도 상승을 할 것이고 공급 물량이 절대 부족으로다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도 상승을 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런 압박 정책은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노무현 전 정부의 전철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이제 수렵 농경 사회에서 지금은 산업화 정보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서 우주공학 시대로 가고 있고 다음에는 생명공학 시대가 올 것이고 맞춤형 인간 시대도 올 것입니다. 게놈 나노 시대가 올 것이고 지금은 차도 내연기관이지만 앞으로 수소 전기차 시대가 올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부동산 폭락은 오지 않습니다. 직장은 서울이고 생활권이 서울인 사람은 직주 근접으로 서울 그리고 경기권 지역에서 그 주택을 구입해야 되고 앞으로도 도심 회귀 현상은 더 일어날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 처음에 설립됐을 때 처음에는 지방의 한적한 곳이 많이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은 다 망했습니다. 서울이나 서울 인접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도심 회귀 현상이고 직주 근접 현상입니다. 이번 강의 핵심은 부동산은 살아있는 유물과 같아서 항상 움직인다 이런 주제입니다. 거시경제, 미시경제에 영향을 받지만 부동산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뒤에는 부동산 상승기가 올 것이니 여러분들은 절대 매도해서는 안 되고 버텨나가야 합니다. 대출이 많거나 급히 돈을 쓸 필요한 경우에만 매도를 하고 이때도 지방 물건부터 매도를 하고 경기권 서울권일수록 가져가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우상할 수밖에 없고 지금의 부동산 침체기 이후에는 반드시 호재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버티고 나가야 합니다. IMF나 금융위기나 혹은 이러한 지금의 코로나로 어려움 뒤에는 앞으로 부동산의 폭등의 장세가 올 것입니다. 꼭 유념해 두시고 앞으로 자생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